교양 필수 과목은 전공과 상관없이 개설되는 과목으로 교양 과목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됩니다. 교양 필수 과목은 모든 대학들이 인증평가 기준에 맞춰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 교육 목표, 교양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개설됩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과목 지정 필수와 영역 지정 필수 과목으로 구성돼 있던 교양 교과 과정이 기초 핵심 교육, 미래 혁신 교육, 소양 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초 핵심 교육은 자기주도성 역량, 사회적 다양성 이해, 의사소통 기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역사회 실천으로 나뉩니다. 자기주도성 역량은 대학생활 세미나 1과 대학생활 세미나 2, 사회적 다양성 이해는 인권과 평화, 의사소통 기술은 말과 글,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은 데이터 활용과 분석, 지역사회 실천은 사회봉사와 과학기술과 에콜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 핵심 교육은 과목 지정 필수 교과목으로 대다수의 과목은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이러한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한 학우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3시간 공강, 시간표 겹침으로 인한 원하는 강의 수강 신청 불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 방송국은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대학 교양 필수 과목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과 불만족이 각각 2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 중 대학생활 세미나는 교수-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형성, 전공을 탐색하고 대학생활을 설계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됐습니다. 대학생활 세미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을 표한 학우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과 보통을 답한 학우가 1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생활 세미나의 취지에 따라 해당 교양 과목에 만족하는 학우들도 있는 반면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 평가 방식의 적합성 등의 이유로 불만족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교양 과목 개편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러한 학우들의 불만 사항과 요구안 등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서진환 열림교양대학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 이 대생세를 만들 때 나도 그때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와요. 일단 학생들이 출석을 안 들어오고 과제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하고 근데 펜원페를 했을 때에 또 그런 폐단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자. 근데 절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절대평가 기준도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절대평가를 할 때 그 교수별로 그 너무나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아유 애들 다 학점 잘 주고 어느 교수님은 또 그 와중에도 딱 나눠서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분반별로 또 이제 그 불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자. 근데 절대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좀 더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사실은 이 과제나 이게 팀플 작업 이런 것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그 고학년이 되면서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좀 약간 부담 없는 과목에서 연습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한 건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압력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냥 뭐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생활 계획서 쓰고 뭐 전공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해보고 뭐 이런 거니까 큰 부담은 없고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이니까 이거를 준비할 때 과도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 얘기를 하셔서 이거 조절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시 또 리뷰를 했어요. 평가 모임을 가졌는데 교수 재량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학생들도 재미없다고 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각자의 어떤 그 개성 그 교수 방식에 맞춰서 조금씩은 그 변화가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과 평화는 학교의 교육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한 과목으로 교수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개설됩니다. 그에 따라 학우들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는데요. 인권과 평화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을 답한 학우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을 답한 학우가 2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학우들이 있는 반면 관심 없는 주제라 흥미가 없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권과 평화는 교양대학에서 매 학기 1회 교수님들하고 전체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그 교수님들끼리도 또 따로 항상 모여서 리뷰하고 평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과제량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과 평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셨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너무 좋아해요. 쪽글 과제를. 이걸 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 이걸 통해서 이 과제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좀 우리 인생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모두가 다 100% 그러지는 않겠죠. 일부에서 나온 의견일 수 있고 일부의 수업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점 기준, 과제량 이거는 선생님들이 계속 표준화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인권과 평화는 교수들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수강 학생들의 과제량을 동일화했습니다. 말과 글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을 답한 학우들이 40.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우들은 참고문헌 표기법, 각주 표기법, 인용 표기법 등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과제량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에서의 말하기 글쓰기 교육은 첫 번째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글쓰기, 말하기 교육 플러스 소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사회나 뭐 나라나 나아가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2학점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업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말과 글 교과목이 주로 대학 보고서 작성법이 주된 교육 과정이에요. 제 바람이 있다면 결국은 지금의 2학점 가지고서는 어떤 대학 보고서 작성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는 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정말 대학생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소통의 측면, 성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면 조금은 확대 개편이 조금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조금 과학기술과 에콜로지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을 답한 학우들이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각심을 알려주는 꼭 필요한 과목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환경 문제를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인 학우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없었다는 학우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잖아요. 근데 인권과 평화에 있어서 이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생명 이해가 사회 속에 스며들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과학 시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생태적인 문제를 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인권이나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더욱더 깊이와 범위를 다 아울러서 다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취지에서 개설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이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매우 만족이 2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 공통적인 의견으로 자격증 연계를 희망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사 의견서에 썼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미 엑셀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오거나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거를 등록금 내고 왜 이걸 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활용 분석 그 담당 교수님들 회의에서 그 의견을 전달을 해서 자격증 있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웨이브 해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들으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들의 말씀은 자격증하고 실제로 이 엑셀을 잘 활용하는 거하고 좀 별개라는 거예요. 자격증 갖고 있는 학생들 실제로 해보면 중반 이후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점차로 이제 좀 몇 년 흘러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에서 엑셀을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는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활용에 초점을 둔 과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연계를 신경 써서 꼭 이거를 권장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다고 해서 학생들 만족도도 높은데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은 교수들은 회의적이에요.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 엑셀 활용 능력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격증 따는 거를 대학에서 이게 교과목에서 할 일이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게 자격증을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이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야 학점 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웬만큼 배우고 관두고 싶은데 그걸 필수로 하는 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는 했었지만 이거를 그 전체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양 과목에 따른 불만뿐만 아니라 시간표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양 필수 과목에 따른 불만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강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표 배치, 교양 필수로 인한 전공 및 교양 선택 과목 제한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 이게 이거는 거의 그 매 학기 발생하는 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요. 대활 같은 경우는 실습실 확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말가글 같은 경우에 한 분이 그 여러 개의 반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대활하고 과학기술 에콜로지하고 대생세는 금요일 날 개설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표를 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짜야 하고, 거기다 또 어떤 변수가 들어가냐면 IT 학부 학생하고 인문계 학생이 같이 대화를 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비슷하대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거를 그 대활 같은 경우에 IT를 전공할 학생들은 처음에 너무 막 천천히 자세하게 꼼꼼히 나오면 지루한 거예요. 인문 학생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인권과 평화나 말가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어떤 그런 그 문이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반을 또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학기 짤 때는 그거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양 필수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우들의 불만 사항과 요구안을 반영하여 학우들이 졸업하기 위해 억지로 수강하는 강의가 아닌 교양 필수 과목을 통해 더욱 풍부한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